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널 이런 데 세워둔 거야? 모두가 성공했다고 믿었던 친구가 백화점 판매원이 된 모습을 발견한 4명의 동창들이 그녀에게 가차없는 조롱을 퍼붓습니다. 남편이 백수 아니야? 결혼 운이 없었나 봐라는 독한 말과 함께 커피를 던지는 등 무시를 멈추지 않죠. 하지만 그들이 모욕하는 여인은 사실 이 백화점을 소유한 대기업 총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남편이 나타나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과연 남편은 어떤 방법으로 아내의 복수를 시작할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동창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49살 김유진은 오늘도 대진백화점 명품관 1층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는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유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동료들은 항상 김유진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매니저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험난한 길을 안겨주었습니다. 25살에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5억 원의 거액빚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화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 후 22년 동안 김유진은 아이를 홀로 키우며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3, 4시간만 자면서도 오로지 아들 하나만 보고 버텼습니다. 그 사이 김유진은 동창들과의 연락을 끊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한때 가장 촉망받던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님, 이 가방 어떠세요? 김유진은 품격 있는 말투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워야 진짜 경영을 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비밀이었죠. 유진 매니저님, 오늘 오후에 특별 고객들이 오신대요. 동료 미영이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김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준비 잘해두자. 그런데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신의 과거가 찾아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1시였습니다. 김유진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김유진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여보, 오늘 이사회가 일찍 끝날 것 같아. 같이 저녁 먹을까? 남편 박민우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유진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요. 지금은 근무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해 주세요. 박민우. 그의 아버지는 70년대에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대진그룹을 일군 창업주였고 현재 박민우는 대진백화점, 대진골프장, 대진리조트를 운영하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5년 전 김유진이 한성택배에서 물류관리자로 일할 때 거래 협상에서 만났습니다. 박민우는 김유진의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소개했죠. 1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제안했지만 결혼식 직전에야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는 대진그룹 회장입니다. 김유진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김유진은 단순히 회장 부인으로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이 회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밑바닥부터 경험해보고 싶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박민우는 반대했지만 김유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직원들 마음을 이해하는 진짜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결국 박민우는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정체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김유진은 가명으로 백화점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인사팀장과 몇몇 임원들만 그녀의 정체를 알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평범한 중년 매니저였죠. 박민우는 가끔 순시하며 멀리서 김유진을 지켜봤지만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진 매니저님, 미영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특별 고객들 도착하신대요. 김유진은 설마 자신을 아는 사람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백화점 정문으로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든 여성들 몇 명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1층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VIP 라운지 어디지? 1층 명품관부터 보고 가자.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유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친 여성 4명이 명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백화점의 오랜 VIP 고객들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김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 신상품 많이 들어왔네. 정수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김유진과 같은 과였던 동창이었습니다. 옆에 선 박미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단골 백화점이라 그런지 빨리 들어오네. 세 번째 여자인 오혜은이 손에 든 명품 가방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교환하러 왔는데 직원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자 최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은아, 진정해. VIP인 우리한테 잘해줄 거야. 그들은 대학 동창 모임을 마치고 쇼핑을 하러 온 것이었죠. 모두 남편 덕에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정수연은 변호사인 남편을 두었고 박미소는 병원을 운영하는 집안 며느리였습니다. 오혜은은 건설업을 하는 남편 덕에 호화롭게 살았고 최지우는 대형 유통업체 사장 부인이었습니다. 김유진이 다가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정수연이 김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유진이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김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김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어머나, 진짜 유진이구나. 박미소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야? 진짜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다른 손님들이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연이 허리에 손을 얹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우리 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예뻤던 유진이가 여기서 점원으로 일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세상 모르겠네. 오혜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도 유진이 칭찬 일색이었는데 남자들도 줄 서서 따라다니고 그녀는 일부러 크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최지윤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맞아. 그때 미스 대학교라고 불렸잖아. 공부도 1등, 외모도 1등.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녀는 김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박미소가 가장 잔혹하게 말했습니다. 야, 유진아. 그때 너 항상 우리 도와준다고 나서던 거 기억나? 완전 성인군자인 척하더니.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네.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인생 진짜 모르겠다.
정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때 너 보고 아나운서나 외교관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 백화점 직원이야? 아니면 아나운서 시험 떨어진 거야? 오혜은이 손에 든 가방을 김유진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 잘 됐네. 유진아, 이거 교환해줘. 일주일 전에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동창이니까 특별히 해주겠지. 가방에는 택이 떨어져 있었고 모서리가 다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사용하신 제품은 교환이 어려워요. 김유진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혜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나 여기 VIP야.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그래, 우리 이 백화점 10년 넘게 다녔어. 최지윤이 맞장구 쳤습니다. 고작 직원 주제에 VIP한테 교환 안 된다고? 가방이나 파는 주제에 같은 대학 동창한테 이러는 거야? 정수연이 더욱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유진아. 우리 동창인데 이것도 안 봐줘? 아, 그래. 이제 입장이 바뀌었지. 예전에는 내가 우리보다 위였는데 지금은.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김유진은 깊게 숨을 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일이라는 게 다 소중한 거 아니겠어?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최지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솔직히 인정해. 너 지금 완전 밑바닥이잖아. 우리 앞에서 가방 팔고 있는 신세로 전락한 거야. 오혜은이 다시 가방을 내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럼 이거라도 제대로 처리해봐. 동창 정도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것도 못해? 그녀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정수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남편은 뭐 하시는데? 너를 이런 데 보내놓고. 그녀의 질문에 김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잘 지내고 있어. 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에이, 그게 대답이야? 박미소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데 너를 이런 데서 일 시켜? 진짜 답답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오혜은이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이야. 남편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부인을 백화점 직원으로 안 보내지. 돈이 없나 보네. 그녀는 일부러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했습니다. 그럼 애는? 박미소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대학생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김유진의 대답에 최지윤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불쌍해. 그 잘나가던 유진이가 이런 일하면서 남편, 자식 다 먹여 살리는구나. 정수연이 가장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야, 유진아,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 처음부터 백수였던 거 아니야? 그녀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 진짜 인생 너무 불쌍하다. 오혜은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지금은 남의 눈치 보면서 가방이나 파는 신세가 되다니. 그녀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박미소가 더욱 모욕적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무능하면 부인이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유진아, 너도 참 재수없게 남편 잘못 만났네. 우리는 다 남편 덕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최지윤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남편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유진이는 결혼 운이 없었나 봐. 첫 번째 남편은 일찍 죽고 두 번째는 백수고.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야, 그런데 이거 진짜 교환 안 해줄 거야?
오해은이 갑자기 화를 내며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VIP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여기 책임자 불러. 이런 판매원들 말고. 아, 진짜 짜증나. 정수연도 합세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녀는 진열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박미소가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른 직원을 향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 사람 좀 어떻게 해? 우리 VIP인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주변이 엉망이 됐습니다. 젊은 직원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4명의 동창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어떤 손님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아무튼 너무 안 됐다, 정말. 정수연이 가짜 동정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 덕에 VIP로 쇼핑하러 다니는데 넌 여기서 우리한테 머리 숙이고 인사해야 하고 참 세상 아이러니하다. 최지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유진아. 우리 동창 맞지? 그럼 좀 봐주라고. 이것도 못 해주면서 뭐하러 여기서 일해? 그녀의 고함 소리에 매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한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확인하러 온 대진백화점 이사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김 부장은 멀리서 김유진을 보자마자 급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앞에 다가서자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90도로 정중하게 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모님.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김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사모님이 뭐야? 유진아, 이게 뭔 소리야? 오해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김 부장이 당황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정수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큰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게 말이야. 최지윤이 맞장구 쳤습니다. 유진이가 사모님이라고? 무슨 사모님? 백화점 직원 사모님? 그들은 비웃으며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우아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그는 이사회를 마치고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층 명품관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유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직감으로 급히 온 것이었죠. 박민우가 김유진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죠? 바로 그때 오해은이 박민우를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유진이 남편인가 보네. 겉만 번지르르하게 생긴 게지 부인 챙기러 왔나 봐. 박미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딱 봐도 허세 부리는 타입이네. 정장은 좋은 걸 입고 있지만 속은 뻔하잖아. 정수연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남편한테 설명 좀 해줘. 내가 여기서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말이야. 박민우는 동창들의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진이 동창들에게 모욕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진 3명이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박민우가 김유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회장실로 올라갑시다. 동창들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들어왔거든요. 최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박민우는 비서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여기 고객분들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고객 신상 정보 당장 내 방으로 가져와. 그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비서는 급히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VIP 고객 관련 업체 리스트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매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CCTV 영상도 모두 준비해. 박민우가 더욱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다 조사하라고. 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정말 회장님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민우는 김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김유진의 눈빛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은 참을 수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까지 괴롭힌 것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박민우와 김유진이 엘리베이터로 향하자 김 부장이 남아서 동창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고객님들, 지금까지 소란을 피우신 분이 저희 회장님 부인이십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소란을 피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혜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유진이가 회장 부인이라고요? 김 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유진 사모님은 백화점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 밑바닥부터 배우고 계신 중입니다. 어머, 어떡하죠? 우린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이거 우리가 큰 실수한 것 같은데.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은 영업 방해죄로 충분히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고객님들 모두 책임지셔야 해요. 4명의 동창들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백화점 직원이 아니라 회장 부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30분 후 회장실. 박민우는 책상 뒤에 앉아 비서들이 가져온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김유진은 옆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수연, 박미소, 오혜은, 최지훈 모두 10년 이상 특별 고객들입니다. 박민우가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해. 정수연 고객의 남편은 한결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저희 그룹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박미소 고객 시댁은 연희병원을 운영하며 저희 직원 건강검진 협력업체이고요. 김유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친구들이긴 하지만 오늘 일은 너무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야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한테 커피를 던지고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당신이 화나는 게 당연합니다. 박민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그렇게 모욕하는 게 용납될 수 없으니까요. 김 비서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오해은 고객 남편은 정진건설 대표로 저희 리조트 건설 주요 협력업체입니다. 최지훈 고객 남편은 한성유통 사장으로 저희 백화점 입점 업체들과 광범위하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우연이네. 박민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우리와 깊은 사업 관계에 있군요. 김유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가장 가깝던 친구들이었지만 오늘 그들이 보인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나를 무시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직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권리는 없거든요. 박민우가 김 비서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모든 계약 검토에 들어가세요. 한결 법무법인과의 자문 계약, 연희병원과의 건강검진 계약, 정진건설과의 협력 계약, 그리고 한성유통 관련 모든 거래를 중단 절차에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백화점 출입부터 리조트, 골프장까지 대진그룹에서 운영하는 모든 업체 이용을 금지하세요. 박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특별 고객 자격도 당연히 박탈하고요. 일주일 후 오해은의 남편에게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남편이 생전 안 하던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리조트 건설 계약이 갑자기 해지 통보됐다고 해. 남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은 오해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같은 주 정수연의 남편 법무법인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해오던 자문 계약이 갑자기 종료된다고요?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정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박미소의 시댁병원도 건강검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최지훈 남편의 유통회사는 백화점 입점 업체들과의 거래가 하나씩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절당했어. 오해은이 친구들에게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정진건설 신용 등급까지 떨어졌다고 해. 정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주요 고객들이 계약을 안 갱신한대. 직원들 월급도 밀릴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건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이 남편들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대진그룹만큼 큰 회사가 여러 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한 소문이 돌기 마련이었습니다. 부인들이 대진백화점에서 회장 부인을 모욕했다더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남편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 집안은 더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건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까지였죠. 한 달 후 내 집안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오해은의 남편은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연달아 잃으면서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고 정수연의 남편 법무법인은 대형 고객들을 모두 잃어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박미소의 시댁은 병원 운영 자금을 대출로 충당해야 했고 최지훈 남편의 유통회사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직원 해고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4명 모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VIP 대접받으며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자녀들의 학원비도 못 내며 가족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상황이었죠. 더욱 치명적인 건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이 남편들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들이 대진백화점에서 회장 부인을 모욕했다더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남편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유진이한테 너무 잔인했나? 정수연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오해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나보고 이혼까지 언급하고 있어. 최지우는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너 같은 여자와 결혼한 게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하더라고. 한편 회장실에서 김유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니까요.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4명의 동창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대진백화점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 몰린 그들에게는 김유진에게 빌어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그들을 막았지만 김 부장을 만나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발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바로 그때 김유진이 나타났습니다. 동창들은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김유진은 한동안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제 대학 동창들이에요. 한 달 전에 여기서 저와 직원들을 모욕한 분들이죠. 그리고 동창들에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날 보여준 건 너희들의 진짜 인격이었어. 김유진의 말에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잘난 척하던 내가 박미소가 흐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릎 꿇는 신세가 되다니 인생 참 비참하다. 최지윤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남편들한테 버림받고 우리가 무슨 염치로 용서를 빌 수 있을까? 오해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유진은 그들의 눈물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삶인가? 남편의 지위에 기대어 자신을 과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 결국 그 지위가 사라지자 함께 무너지는 허상. 김유진은 그들을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동창들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말고 그날 무시당했던 직원들에게 사과해. 그리고 너희 아이들에게 가르쳐.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지 말라고. 동창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가장 소중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교훈을 남기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유진은 바닥에 쏟아졌던 커피와 가방을 치우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묵묵한 모습에서 진정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가방을 파는 주제에 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유진은 그날의 모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헛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품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유진은 당당하게 매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모님. 김 부장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22년간의 고난이 만들어낸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4명의 동창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가족의 행복과 삶의 터전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업이 아닙니다. 태도와 인격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보여주는 품격, 그것이 진짜 삶의 무게를 증명하는 것이죠. 김유진은 그날의 일을 통해 더 완벽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 박민우 역시 아내의 통찰력을 존경하게 됐고 함께 대진그룹을 이끌며 더욱 인간적인 경영을 펼쳐나갔습니다. 4명의 동창들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각자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들과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자녀들로부터도 존경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물질적 풍요를 잃은 공허함과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돈과 지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무시했던 김유진의 겸손함과 인격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녔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김유진에게도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남편의 권력을 이용한 복수가 아닌 그녀 스스로의 품격과 당당함이 결국 동창들을 무너뜨린 진짜 힘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나 소유물이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 그날 밤의 사건은 가족의 지켜주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김유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친구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늙은 쓰레기가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모두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자가 호텔 연회장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몸이 불편해 보이는 60대 청소부를 향해 폭언을 퍼붓고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시작하죠. 그 남자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폭행한 그 노인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자 자신의 미래, 장인이라는 것을요. 딸을 위해 기꺼이 가면을 쓰고 바닥으로 내려간 아버지.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모두의 숨을 먹게 할 진실이 드러납니다. 과연 이 위험한 진실은 모두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한가로운 평일 오후 대형 호텔 로비는 8시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급 호텔을 일군 김영수는 40년 전 작은 여관에서 시작한 자신의 여정을 떠올리며 로비 한쪽에서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샴페인을 들고 미소 짓는 사람들,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벨보이들의 모습에서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딸 지아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혹시 돈 씨에 대해 더 알아본 거 있나? 김영수는 혹시나 안 좋은 소문이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님. 사실 좀 이상한 소문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소문? 그분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좀 성격이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야근을 자주 시키고 술자리에서도 강압적이라고. 김영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선입견 갖지 마시고. 아니야. 고마워. 일단 직접 만나보면 되니까.
김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에 이도훈이 도착했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단정한 정장 차림. 겉보기에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도훈이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예리한 눈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인사할 때 이도훈의 시선이 잠깐 다른 곳을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죠. 어서 와요. 지아가 많이 기다렸어요. 지아가 뛰어와 이도훈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셔 멋지시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던 분입니다. 이도훈의 말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눈에는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도훈은 완벽한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포크 사용법, 와인 마시는 자세, 대화 예절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죠. 도훈 씨 회사 일은 어때요? 아내 한수경이 물었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부하 직원들이 잘 따라줘서 다행이고요. 그 순간 김영수는 이도훈의 표정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라는 말을 할 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배하고 있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었죠.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김영수가 의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글쎄요. 원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너무 친하게 지내면 업무에 지장이 있잖아요. 이도훈의 목소리가 약간 차가워졌습니다. 김영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경험상 원칙적이라는 말 뒤에는 보통 냉정함이나 무자비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다음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다음 요리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훈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직원을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물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직원이 돌아서자 이도훈의 표정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꼬리에 스친 비웃음 같은 것. 김영수의 직감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해. 식사가 끝날 무렵 이도훈이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호텔 경영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오빠, 정말? 지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요즘 호텔도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이도훈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요. 김영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나 너무 나이 든 사람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의 혈관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들, 너무 나이 든 사람들. 이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호텔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경영은 감정보다는 합리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도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김영수에게는 소름 끼쳤습니다. 김영수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아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도훈과의 만남에서 느낀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에 감춰진 차가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듯한 시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40년간의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어제 이도훈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과 조금 더 접촉할 방법이 있을까? 비서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분 회사와 우리가 가끔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래, 알아봐줘. 하지만 조심스럽게. 며칠 후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도훈 씨에 대한 정보가 좀 들어왔는데 비서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일단 능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상사들 평가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평이 생각보다 정말 안 좋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김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있나? 여직원들한테는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깨를 만진다거나 술자리에서 옆에 앉히려고 한다거나. 김영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지아와 결혼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러는지는 아직. 아니야. 어제 직접 만나보니 느낌이 왔어. 그날 저녁 김영수는 아내 한수경과 딸 지아를 불러 앉혔습니다. 지아야, 이도훈 씨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버지, 갑자기 왜 그래? 오빠 어디 부족한 데 없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결혼은 평생 일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여보, 어제 이도훈 씨가 뭔가 잘못했어? 아내 한수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다시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던데. 그건 겉모습이야.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 아버지는 항상 그래. 사람을 너무 의심하고. 지아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도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도 잘해주고 미래 계획도 확실하고. 김영수는 답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이도훈의 편이었죠. 게다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직감과 소문뿐이었죠. 알았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아버지, 나 이미 마음 정했어. 이번 달 안에 정식으로 약혼식하기로 했어.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혼자 호텔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서 야간 근무 중인 직원들을 봤습니다. 벨보이, 프런트 직원, 청소 직원들 모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도훈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이도훈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오랜 친구인 특수분장 전문가를 떠올렸습니다. 영화계에서 일하는 최고의 실력자였죠. 변장을 해서 이도훈 주변에서 관찰해보자.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특수분장 전문가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수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 물론이지. 하지만 왜?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우선 나이든 청소부 같은 모습으로. 친구는 의아해했지만 김영수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마르고 탄탄한 체형이었던 김영수. 특수분장을 통해 허약해 보이고 구부정한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철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순철 씨, 내일부터 호텔 야간 청소 근무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아니,
이제 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김영수는 이도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천사일까요? 악마일까요? 곧 알게 되겠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더라도 마치 처음 호텔에 입사하던 날처럼요.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무시가 섞인 눈빛들이었죠. 아저씨, 신입이세요? 나이가 좀. 한 젊은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까지 바뀐 그의 인사에 직원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김영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의 호텔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경험이었죠.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보는 듯한 시선들. 김영수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권력과 지위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몸은 힘들었지만 직원들의 고충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뛰어내려 문을 열었고 나타난 사람은 이도훈이었습니다. 지아와 함께였죠. 오빠랑 이렇게 같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지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이도훈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약혼자였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도훈은 김영수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영수는 놀라움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모습만 봤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걸 지켜보며 김영수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모습일까? 몇 시간 후 김영수는 호텔 최고층 식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VIP 룸에서였습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이도훈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옆에 없었죠. 야, 도훈아, 너 정말 대박이다. 호텔 사위 되는 거야?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곧 이 호텔이 다 내 거야. 이도훈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호텔이 다 자기 거라고? 결혼하면 여기 주인이 되는 거네. 부럽다, 부러워. 뭐 그런 셈이지. 직원들도 다 내 눈치 봐야 할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싹 정리해야지.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김영수는 손에 든 걸레가 떨리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직원이 술을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신 위스키입니다.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이도훈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여직원을 훑어보는 듯한 눈빛.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여직원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이름이 뭐야? 죄송합니다. 저는. 여직원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좀 더 있다가 같이 술 한잔 하자. 그의 손이 여직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일하는 중이에요. 여직원이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손으로는 여직원의 허리를 만지려 했죠.
잠깐만. 예쁘네. 전화번호 좀 주면 안 될까? 김영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는 꾹 참으며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여직원이 간신히 빠져나간 후 이도훈의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야, 도훈아, 너 정말 결혼 전에 미리 맛보기. 하. 이도훈도 함께 웃었습니다. 뭐, 주인이 되면 당연한 권리 아니야? 김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던지고 싶었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도훈에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지아에게는 상냥한 약혼자였지만 직원들에게는 잔인한 폭군이었죠. 김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겨우 일주일이지만 이도훈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영수는 모든 걸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었죠. 그날도 김영수는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은 조용했지만 최고층 식당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도훈이 또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곧 정식으로 약혼식한다며?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마침내. 이도훈이 답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도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그런 감정적인 거에 휘둘릴 나이는 지났지. 김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뭐야? 실용적인 선택이야. 지아는 예쁘장하니 괜찮고 밤에도 제법 괜찮은 여자야. 호텔은 확실하고 게다가 장인어른은 나이가 있으니 이 호텔을 내가 곧 물려받을 수 있을 거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야, 너 정말 계산적이다. 그래도 지아한테는 잘해주잖아. 당연히 잘해줘야지. 겉으로는 김영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딸을 모욕하고 있었죠. 진짜 속마음은 뭔데? 친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도훈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 너무 순진하고 착해. 그런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재미없어. 대신 몸매는 좋으니까. 말 그대로 S라인 몸매잖아. 김영수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차피 여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돈도 많겠다.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평생 아내 하나 보고 살라고? 친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야, 너 정말 나쁜 놈이다. 하지만 현실적이긴 하네. 그때 여직원이 또 술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새내기 직원이었습니다. 주문하신 브랜디입니다.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도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고마워. 그런데 못 보던 직원이네. 네, 맞습니다. 여직원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김미나입니다. 미나야? 이도훈이 갑자기 일어나 여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좀 앉아. 같이 얘기 좀 하자. 죄송합니다. 저는 일하는 중이라. 미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미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놓아주세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손으로는 미나의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네. 나랑 따로 만날래? 너 정도면 따로 얼마 챙겨줄 수도 있지. 싫어요. 놓으라고요. 미나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벌써 일주일에 2번이나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이도훈이 미나를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틈에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김영수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촬영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2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온 발소리의 주인은 지아였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어? 지아가 화사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이도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지아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위에서 남은 일 좀 하느라고. 늦어서 미안해. 지아가 이도훈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 친구분들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지아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도훈의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 대화를 들었다면 지아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가자.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이도훈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오빠.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김영수는 이도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지아 앞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김영수는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도훈이 여직원을 괴롭히는 장면, 친구들과 나눈 대화, 모든 것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다음 날 저녁 호텔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도훈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김영수는 평소처럼 청소부 순철의 모습으로 호텔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이도훈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아와 아내 한수경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도훈 오빠. 지아가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이도훈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이도훈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영수는 구석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도훈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식으로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아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김영수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 순수한 딸이 진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파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이도훈이 슬쩍 자리를 뜨더니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이도훈이 화장실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내일 시간 있어? 오랜만에 만날래? 간만에 어때? 평소에 만나던 호텔에서 김영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약혼식? 아직 안 했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난 결혼해도 너랑 만나서 놀 거야. 아무런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사줄 테니까. 내일 예쁘게 나와. 내가 예쁘게 나오라는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지? 김영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약혼식을 앞두고도 다른 여자와 만날 약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호텔에서요. 통화를 마친 이도훈이 파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우리 지아가 내 걱정이 많네. 이도훈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훈도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직원이 새로운 술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괴롭힘을 당했던 미나였죠. 주문하신 와인입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도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다시 만났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이도훈이 갑자기 일어나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가려고? 같이 있자. 이러지 마세요. 미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아와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이도훈이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쁘다, 정말. 그리고는 더 대담하게 미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놓아주세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술에 취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미나의 뺨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영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타났습니다. 손님 안 됩니다.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괴롭히시면 뭐? 이도훈이 김영수를 노려봤습니다. 누가 괴롭혔다고? 그냥 친근하게 대화하는 거야. 너 같은 늙은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김영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손님 제발. 닥쳐. 이도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아와 아내 한수경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늙은 쓰레기가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호텔이 발전을 더 못하는 거야. 이도훈이 술에 취해 점점 흥분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김영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큰 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지아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늙은이들은 다 내쫓아야 해. 그리고는 김영수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늙었으면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사람들이 멈춰 세우려 했지만 이도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도훈 오빠, 그만해. 지아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이도훈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봤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영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면과 특수 분장용 옷을 벗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졌습니다. 가발도 벗어던졌습니다.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할 말 있나? 딸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아내 한수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파티장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도훈의 얼굴에서는 술이 순식간에 깼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김영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설마. 김영수가 천천히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뺨은 이도훈에게 맞아 붉은기가 여전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죠. 지아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확인해야 했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영상, 이도훈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지아는 괜찮고 밤에도 제법이야. 호텔은 확실하고 겉으로는 잘해줘야지. 어차피 새로운 여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 이도훈이 여직원을 괴롭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쁘네. 나랑 따로 만날래? 하루 저녁 얼마면 되겠어? 놔주세요. 세 번째 영상, 방금 전 화장실에서의 통화였습니다. 약혼식?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결혼해도 계속 만날 수 있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오빠, 이게 정말이야? 지아가 이도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었거든요. 지아야. 김영수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가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 이 자식의 진짜 모습을. 내 앞에서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지만 회사에도 이미 다 확인해보니 직원들에게는 폭군이었어.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호텔 회장이 직접 청소부로 변장해서 사위 될 사람을 감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죠. 이도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오해? 김영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 영상들도 다 오해인가? 저기 미나 씨한테 내가 물어볼까? 당신이 뭘 했는지.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분이 계속 괴롭혔어요. 손도 만지고 허리도 만지고 성적인 말도 하시고 다른 여직원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술 가져다 드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화번호도 달라고 하고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도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건 아니야. 지아야. 나는 너만 생각해왔어. 정말이야. 하지만 지아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오빠가 한 말들 다 들었어. 나는 그냥 호텔 때문이었구나.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네. 지아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지아야, 나는 정말 그만해. 지아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약혼 반지를 빼서 이도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더러운 놈. 약혼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영수가 이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누구 위에 있으면 안 될 놈이야.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사람의 진짜 품격이니까. 하지만 김영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거든요. 당장 꺼져. 다시는 이 호텔에 들어올 생각도 말고. 그리고 내 딸에게도 접근할 생각 마. 이도훈이 마지막으로 항변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김영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어.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든 사람이 봤지. 이도훈이 비틀거리며 파티장을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어색하게 따라 나갔습니다. 파티장에는 김영수와 지아, 그리고 호텔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지아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영수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지아야. 사람을 믿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다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지. 입에 상처가 쓰라렸고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호텔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영수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이 바로 호텔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한 직원이 나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저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셔서. 그날 밤 김영수는 지아와 함께 호텔을 둘러봤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이 공간, 이제는 정말로 안전했습니다. 아버지, 지아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똑똑해질게요. 사람을 보는 눈